51번입니다. 수면의 높이 차이가 10m 하면서 2m의 손실수도 그리고 펌프가 나왔습니다. 펌프 역학 문제겠죠? 자, 펌프 나왔다 하면은 바로 L 하면서 PQ 압력 곱하기 유량 그 다음에 이거를 P는 감마 H다 해서 감마 HQ다 이렇게 이제 바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요 감마는 펌프에서의 이 작동 유체인데 이제 물이겠죠? 여기서는 9800. 그 다음에 요 H가 뭐냐면은 전수도 10m 이 높이 차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손실수도 요것도 이제 수두인데 같이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2가 되겠죠. 여기 12 해서 요 펌프 동력식 여기다 이제 넣어 보시면은 Q는 0.0255 m 3승 per sec 요 리터 per sec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에 3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5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2번입니다. 평행한 평판 사이의 측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차원수 그 의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체역학에서 이 조건 평행한 평판 사이의 측류 흐름 딱 요거 나오면은 바로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쉽게 주려고 이 무차원수 필요한 거를 물어봤죠. 네비어-스톡스 방정식에서 필요한 이제 무차원수는 이 레이놀즈 수입니다.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자세히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요 레이놀즈 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 관성력 분의 점성력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공식 3개 이제 이론 강의 때 할 거지만은 공식 3개 그 다음에 요 레이놀즈 수 요거만 딱 외우시면은 끝납니다. 53번입니다. 물을 담은 그릇을 수평 방향으로 4.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시키는데 몇 도 기울어 주겠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건 이제 유체유 운동학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요 mg 중력 성분과 ma 요 가속도 성분 있죠? 요거의 이제 각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의 a 9.81분의 4.2 해서 23.18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4번입니다. 속도 포텐셜 이렇게 파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주고 여기서 속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유동함수를 물어봤습니다. 짬뽕이 된 문제죠. 속도 포텐셜과 유동함수를 잘 알고 있니? 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 포텐셜은 요 u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도 u d파이 dx 그 다음에 v 방향 y 방향 속도 d파이 dy 이렇게 해서 속도 포텐셜의 정의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동함수 psi 여기서 psi를 y에 대해서 편적분한 게 u다. 그 다음에 psi를 x에 대해서 편적분한 게 마이너스 v다. 이거 부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편적분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편적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자세한 수학 내용은 필요 없고 여기서는 대부분 가능하게 줍니다. 편적분이 가능하게 줘요. 그래서 공통인수 또는 이렇게 비슷한 거를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EXY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5번입니다. 점성계수가 0.05 파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놓인 관지름 4cm 30cm/s 이제 평균 속도 주고 흐름 상태가 측류 하면서 압력 강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가 뭐냐면 관입니다. 관유동이고 측류다.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딱 와야 돼요. 하포다. 하포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압력 강하까지 나오면은 게임 끝났죠. Q는 128 μL분의 파이 D 4승 델타 P 요 공식으로 그대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량이 먼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서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유량 공식, 하겐 포화제유 공식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40 파스칼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6번입니다. 동점성 계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유체가 안찌름이 10cm인 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측류 임계 속도 이렇게 물어봤네요. 센티미터 퍼 세크. 그러면서 레이놀즈 수 2100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레이놀즈 수를 알고 있니?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ρVD 또는 뉴분의 VD인데 이 문제에서는 동점승계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 뉴분의 VD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측류 임계 속도라는 것은 임계 레이놀즈 수일 때의 속도가 측류 임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100을 그대로 넣어서 솔브 풀어보시면은 31.5cm/s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57번입니다. 관 속에 흐르는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토 정확관의 비중 3. 자, 요거 피토 정확관 문제입니다. 피토 정확관은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고 있니? 요 문제가 되겠어요. 거의 다 이 문제 스타일로 나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이 높이 차이를 이 마노미터 갖다가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H는 10cm다 이렇게 준 거랑 똑같습니다. S0와 S가 이게 뭔가 이 S0가 보통 이제 큰 값입니다. 피토 정확관은 거의 비중이 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관 내 유동 유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중이 3인 액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기 유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유체가 뭐냐면은 지금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삽입한 피토 정확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유체는 물입니다. 물의 비중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여기 공식에 그대로 넣어 보시면은 1.98m/s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58번입니다. 경계층 밖에서 포텐셜 흐름의 속도가 10m/s일 때 경계층의 두께, 이게 속도가 얼마일 때의 값으로 잡냐 요 말인데요. 이 문제는 경계층 두께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정의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판 위에 유동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위에 요 U 인피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포텐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텐셜이라는 게 먼저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잠재된 성분이 U 인피니티입니다. 그리고 요 스몰 u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은 요 경계층 내부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내부의 속도는 아무래도 이 점성계수 요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U, 포텐셜보다는 분명히 작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10m/s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의 속도는 0이겠죠. U는 0.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U는 3. 뭐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U는 9. 이렇게 뭐 될 겁니다. 속도가. 근데 이 경계층 두께라는 것은 내부의 요 속도 있죠? U. 이게 99%의 수직거리입니다. 어느 걸 기준으로? 이 포텐셜 흐름에. 지금 경계선 있잖아요. 요 경계선들. 이게 전부 요 U 포텐셜의 99% 되는 지점을 연결한 게 이게 바로 경계층의 두께,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최초 거리 이렇게 해서 델타를 잡는데 뭐 말이 어렵지. 사실 그냥 0.99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9m/s 4번이 나오게 됩니다. 59번입니다. 동점성계수 주어지고 공기 중에서 30m/s로 비행하는 비행기 하면서 모형 나왔습니다. 요거 상사 문제죠. 먼저 이런 상사 실험에서는 레이놀즈 수인지 아니면 프루드 수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놀즈 수일 때는 자유표면이 없을 때 레이놀즈 상사를 쓰시고요. 잠수함, 뭐 골프공, 뭐 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유표면이 있을 때 이때 프루드수 상사를 쓰시면 되는데, 뭐 배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잠겨진 게 아니죠. 뭐 항구도 마찬가지고 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프루드수 상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 상사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요 공식 갖다가 상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3분의 1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60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같이 보죠. 분수에서 분출되는 물줄기 높이를 2배 하면서 게이지 압력 몇 배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합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만 딱 봐서는 전혀 이 감이 안 잡히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약간의 힌트들이 있는데 동압 그리고 높이 뭐 이런 거 노즐 입구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베르누이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분수에서 분출되는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베르누이예요. 여러분이 기출을 많이 풀어 보셨으면은.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 요 공식을 이제 쓰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먼저 노즐 입구를 1번 최대 높이 지점을 2번으로 할게요. 여기 이제 그림 있죠? 요거 이제 제가 참고하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식을 1번, 2번을 적용을 하는데요. 없어지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중요한 조건이 이 노즐 입구에서의 동압은 무시한다 그랬는데 여기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야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V2는 없어지죠. 왜냐면은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제로로 이렇게 나오니까 최고 높이니까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Z2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높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h equal 제로로 한다 그러면은 z가 0이 되고 z2가 h가 되겠죠. 뭐 여기서는 딱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압력 P1과 P2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P1은 지금 보시면 게이지 압력이라고 딱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즐 입구에 압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기압만 있는 게 아니고 노즐 입구에 게이지 압력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최대 높이 지점 이 지점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대기압만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감마분의 PATM 이렇게 나오고 요것과 요것은 사라지고 해서 요 공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Z2 H가 2배가 되려면은 이 게이지 압력이 2배가 돼야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개념 잘 다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번 회차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전 범위에 걸쳐서 아주 고르게 나왔습니다. 뭐 겹쳐지는 개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수력도 뭐 2문제밖에 안 나왔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잘 못 풀고 어려웠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 한 50점 정도만 넘겼어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1번 기계재료 유압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